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을에서 새롭게 신내림 받은 무당이 말했다.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집 주변이 온통 농지에 해만 떨어져도 주변이 깜깜합니다. 게다가 다른 집은 노인분들만 사시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저희 집밖에 없죠. 그만큼 저희 마을에 노인분들만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마을은 아직도 전통 행사와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설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윷놀이를 한다던가 추석에 쥐불을 돌린다던가 하듯이 말이죠. 이런 행사 중 특이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3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마을 구슬을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구슬 끝내고 마을을 돌며 시찰을 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을 골라 운세를 봐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행사 중엔 가끔 신기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제가 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당시 마을에 거지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을 사람이긴 했으나 가족들이 죽고 떠나며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죠. 분명 과거에는 평범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의 고등학교 후배셨죠. 이 아저씨가 거지인 이유는 항상 풍성한 털을 가진 모피코트를 입고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며 이 집 저 집에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이 변변찮을 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남의 집 장독대에 고추장을 몰래 훔쳐가기도 하고 정말 민폐남으로 기억합니다. 사건은 이 아저씨의 실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지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 있는 일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도 신경도 쓰지 않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뒷집에 사는 할머니가 이 아저씨가 생각나서 먹을 걸 싸들고 아저씨의 집으로 찾아갔더랍니다. 참고로 무슨 낡아빠진 폐가 같은 데서 살고 계셨죠?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아저씨가 다니는 적도 보이지 않아 놔두면 먹겠지 하고 먹을 것만 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가 다른 마을을 헤매다 사고를 당했나 싶어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이후 아저씨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을에 큰 사건이 있었기에 그 흉을 풀고자 갓 신내림을 받은 따끈따끈한 무당을 데려왔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평소처럼 구슬하고 평소처럼 마을을 시찰했습니다. 원래부터 하던 것이니 마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당이 가는 뒤를 졸졸 따라갔다랬죠. 근데 이 무당이 이상하게도 평소 다른 무당이 가지 않던 구석진 길로 슬슬 가더랍니다. 분명 그곳은 아무런 집도 없고 군부대 담장을 따라 작은 샛길만 끊임없이 이어진 곳이었죠. 이때 신기한 점은 모든 무당들이 마을 사람들 집이 있는 곳만 딱 골라서 다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며 계속 무당을 따라갔는데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이더랍니다. 바로 거지 아저씨가 사는 폐가였죠. 마을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은 이 집을 처음 온 무당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 싶어 용하다면서 박수를 쳤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이 집은 누가 살던 곳입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거지 아저씨가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무당이 혀를 끌끌 차며 죽었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이곳은 기가 세서 절을 지어야 하는데 사람이 사니 죽지. 3명이나 죽었네. 맞습니다. 거지 아저씨가 살기 전 이 집에 과거 노인부부 둘이서 자살한 곳이랍니다. 이 얘기는 마을에 사는 노인분들도 어릴 적에나 들은 내용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던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고 소리도 내지 못하더랍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지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만히 무당을 보고 있을 때 무당이 고개를 갸웃하며 남자들을 두세 명쯤 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집 뒤로 이어진 산으로 데려가더니 조금 있다 경찰들이 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아저씨는 집 뒤 산에서 무언가를 잘못 먹고 죽은 거였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모르겠지만 무당이 말하길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데려갔다. 라고 했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저는 무당이 굿하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지만 무당이 우리 어머니 보고 막내 아들이 크게 효도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뭐 지금까지 보면 크게 효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있는 힘껏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당과의 대화. 난 여행을 좋아해. 물론 직업은 있기에 자주 여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리저리 잘 돌아다니지.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뭘 하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에 관한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다녔지.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무당들 중 대부분은 야매야. 물론 아닌 무당들도 있어.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접신을 한 무당은 내가 올 것부터 알고 있었지.
지금부터 등장하실 무당분은 내가 어느 동네 어기산 밑에 있는 유명한 무당집에서 계셨지. 뭘 그렇게 많이 끌고 들어와. 내가 들은 첫말이 그거였어. 난 영을 보는 재주가 없었지. 귀신을 본 적은 있어도 기감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런데 끌고 들어오다니 난 수호령을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며 물어봤지. 제가 여러 무속인분들의 소중한 지식을 얻고자 여행을 다니고 있답니다. 죄송하지만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자 무당이 말했어.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이로구만. 역마살은 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돌아다녀? 난 주역을 볼 줄 알아. 사주팔자 비슷한 건데 이건 점이 아니라 학술이자 학문이지. 한 사람의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종이 반장분량으로 빽빽이 써내려가고 게다가 이름은 물론 태어난 시와 생년월일이 필요하지. 난 확실히 역마살이 없었지. 신금이고 편제가 있을 망정 역마살은 끼지 않았어. 전까지는 이런 무속인분을 뵌 적이 없었지. 어떻게 제가 역마살이 없는 걸 아시냐고 묻자. 내 어깨에 올라가 계시는 이 증조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놈아. 증조부님이라. 수호령이라고 하는 그게 나에게도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증조부님이라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어. 아무래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앉아서 얘기하려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려던 차에 말을 급히 끊고 무당분이 소리를 지르셨지. 난 조용히 들어가 무당분과 마주보며 앉았어. 애비고 아들놈이고 양기가 가득한 것들이 음기를 꽂히니 요상한지고. 오늘은 귀한 날이여.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더니 이놈이었구나. 정말 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포스가 강해서 입을 열래야 열 수가 없었어. 게다가 저렇게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 난 할 말이 없어서 꾹 입 닥치고 있었지.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날 만나서 얘기 좀 듣자고 왔다고. 그래서 나는 말했어. 지금까지 여러 무속인 분들을 배웠지만 이렇게 강한 기가 느껴지시는 분은 처음 뵈었습니다. 혹시 이름 있는 고명한 신을 거두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대개의 무당은 이름 없는 신을 접하지. 간혹 대자신 혹은 대신이라 불리우는 강한 신을 받는 자들도 있어. 근데 그 대신이라는 것이 너무 강한 기를 지녀서 그 대신을 받는 무당은 태어나면서 정해진다고 했어. 뒷산을 다스리는 터줏대감이시다. 누군가는 지동대신이라고 부르더만. 흔히 식김굿을 할 때 말하는 그 천동. 지동 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식김굿이라 함은 무당이 신내림을 받기를 거부할 때 하는 굿이지. 대개 잡기를 올려보내기 위해 하는데 신내림 또한 마찬가지야. 그 식김굿의 절차 중 고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당이 천동 대신 지동 대신이라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이분은 터줏대감이야. 그리 강한 음기를 지니지 아니하신 분이시라 나도 속편히 살고 있음에 간혹 찾아오는 푼숲대기연들 팔자 봐줄 때도 도움을 많이 주시지. 그래서 나는 물었어. 혹시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무당님이 대답하셨지. 내 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나. 드디어 보살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 보살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도깨비와 자주 어울려 놀았다고 하셨어. 집안에 자잘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잠을 자다가 항상 꿈을 꾸면 깬다고 했지. 귀신을 만났기 때문이라는데 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닌 것이 뭔가 크고 널쩍하다는 느낌만 든다는 거였어. 그래서 8살이 되던 해에 영험한 무당을 찾아갔지. 그런데 무당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맨발로 뛰쳐나와 아이고 터줏대감님이 오셨어. 삼신할매여. 라고 계속 외쳐대며 보살님께 절을 연신 계속해서 하셨대. 그리고 한참 그런 후에 이 아이는 터줏대감님을 담을 그릇이여. 앞으로 대신을 받게 될 터이니 잡신이 어려서부터 들끓을 것이고 도깨비가 항상 농간질을 부리려 할 테니 그 부적 하나 써주리다. 그리고 이 아이가 17살을 넘으면 반드시 신내림을 받아 터줏대감을 모셔야 하니 기억하시오. 17살이요, 17살. 이 시기가 지나면 어쩔 수 없더라도 터줏대감님이 몸에 안착하실 터이니 17살이 되는 해 꼭, 반드시 꼭, 굿을 받으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야. 보살님의 부모님은 무당의 말을 믿고 보살님이 17살이 되던 해에 무당집에 보살님을 데리고 가려 했지. 그런데 보살님이 신내림을 받기 싫다고 하신 거야. 꽃다운 나이에 무슨 신내림이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기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가려고 했지만 보살님은 버티셨다고 했어. 내가 미쳐서지. 운명은 운명대로 갈 것이었거늘. 뭐더러 그리 똥꼬집을 부렸는지. 이렇게 말하시며 다시 얘기를 하셨어. 결국 17살 생일이 지났고 갑자기 그날 이후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해. 지금 무당집이 있는 바로 이 동네의 산이었다는 거야. 산사태 때문에 7명이 흙에 갈려 죽었다고 했어.
또 나물 뜯으러 갔던 처자 한 명이 멧돼지한테 치여 죽고 논밭에 이상하게 벌레가 많이 생겼다고 했지. 갑작스레 정정하시던 98살 먹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튼 그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았대. 사람들은 몇 달 사이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니까 무당을 불러 구술하려 했대. 그런데 무당이 갑자기 마을에 들어서더니 온갖 진상을 다 쓰며 찌푸리더니 다시 돌아갔다고 했어.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곳에 터줏대감이 계시는데 내가 뭔 구슬해. 내가 접한 건 잡신이야. 저런 분들이 고약하게 변덕을 부리시면 방법이 없어. 신내림을 해서 그분을 받들어야지. 이러더니 확 하고 가버렸다는 거야. 보살님은 그냥 모른 채 있었다고 했지.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보살님의 부모님이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 졸지에 부모님을 잃은 보살님은 결국 신내림을 받고 터줏대감이 계시는 산 밑에 음기가 가장 짙은 곳 옆에 무당집을 차리고 이렇게 35년간 무속인 생활을 해오셨대. 내 놈이 뭘 쫓고 댕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해라. 내 놈이 전생에 착한 짓을 많이 해서 조상님들이 잘 지켜주는 줄만 알아. 원래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놈치고 멀쩡한 놈 없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